올해 전세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이 1,700억 원의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반 사이에 무려 50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네, 깡통 전세 피해자가 늘어나는 만큼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규정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우리만 깡통 전세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는데 세입자들이 이제 집주인으로부터 이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 경우가 저는 숫자를 좀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2년 새에 50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정확히는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를 통해서 전세금을 혹시 사고가 났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 가입한 대상자 중에서 대상자 사고가 중에서. 나서 이제 허그가 대신 갚아준 규모가 올해 7월까지 지금 1,700억 원 정도에 육박한다라는 얘기고요. 실제로는 이 숫자만 보고도 놀라셨는데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으신 세입자분들도 많으시니까 네. 사고가 나서 돌려받지 못한 이런 보증금 사실 집주인에게 쉽게 말해서 떼인 보증금 네. 규모는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집값이랑 대출금 규모가 많은데 집값이 하락해서 깡통 전세가 된 경우도 이런 사고 그렇죠. 대상이 됐을 수 있을 거고요. 입주 물량이 늘어난 곳에서 전세값이 하락하면서 세입자가 이후에 들어오는 세입자가 내는 전세금이 줄어들어서 못 돌려받는 역전세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서울 수도권처럼 갭 투자가 성행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들 여러 가지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전세금 자체를 못 돌려받는 경우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게 서울이나 아니면 수도권 중심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지금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이번에 발표된 이 예. 앞서 보신 통계에 따라서는 이 보증보험을 가입한 80% 이상이 대부분 수도권 세입자이기 때문에 사고 자체도 8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전세금 규모가 적은 지방 쪽이라던가 최근에 미분양이나 전세 하락이 좀 더 크게 발생하고 있는 지방 쪽에서도 상당 부분 이런 전세금을 떼이는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통계상으로는 수도권이 훨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전국적으로 특히 그리고 이런 집값 수준이 낮은 외곽 지역이나 지방 쪽에서 상당히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통계에 드러나지 않은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역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이라면 얼마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할 네,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예.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이 갭 투자를 보면 갭 투자 피해자들은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보증금이 뭐 적은 규모가 아니니까 네. 어떻게 대처할까? 만약에 이런 보증보험을 가입해 두신 분이라면 이제 보증보험에 설정돼 있는 전세금 보장 금액에 대해서는 허그나 아니면은 보험사를 통해서 미리 받고 집주인들에게 이제 허그나 보험사가 나중에 받아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보전이 되실 수 있을 그럴 수 겁니다. 있구나. 근데 이런 것들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은 사실상 집주인들이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뭐 개인 민사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받아내는 방법이 아니라면 사실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돌려줄 때까지 개인 간의 소송으로 진행을 하거나 뭐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런 또 소송 대처 능력이 없는 영세한 이런 세입자들이라면 뭐 더더군다나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봐야겠죠. 사실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 전세 계약을 할 때 뭐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다 떼어보고 이게 중개업소에서 다 알아서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 갭 투자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전세가고 매매가고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했던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 이게 집주인이 갭 투자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사실상 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이제 전세 계약하기 전에 예전에 해볼 때 보면 등기부등본 다 떼봅니다. 떼서 뭐 선순위 근저당이 너무 많지 않은지 전세입자들이 앞서 들어온 세입자들이 많아서 혹시 집을 팔더라도 내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게 아닌지 따져보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이 만약에 소액의 자금으로 깡통 갭 투자를 많이 한 집주인인 경우에는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어서 못 돌려준다라고 해버리면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임차인들이 뭐 여러 가지 확인이나 노력을 한다라고 해도 현재로서는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 뭐 전세 계약할 때 그러면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완벽하지는 않지만 네네. 저희가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일단은 나보다 앞서서 뭔가 잡혀 있는 선순위 근저당이라던가 보증금 규모가 너무 집값에 비해서 커서 네. 기본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가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게 1차적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은 저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을 가입해 두시는 게 안전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좀 보장이 된다면 네. 임대인들의 이런 상환 능력 같은 것들을 좀 더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영세한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보증보험 가입하는 것 자체도 부담이 그럴 수 되거나 있죠. 집에 이런 안전장치가 없다는 게 확인이 돼도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하고 거주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세한 세입자들은 좀 정부가 주거복지 차원에서 좀 보전을 해주거나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는 이런 구제 방안들이 좀 더 마련이 된다면 세입자들이 좀 안심하고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 어떤 구제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세입자 본인이 일단 전세 그렇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것 같은데 뭐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도 있고 서울 보증보험도 있다고 해요. 네네, 뭐가 두 가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두 곳 일단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의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좀 더 많은 액수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그리고 네. 다양한 유형의 주택에 대해서 좀 수월하게 가입할 수 있는 거는 서울 보증보험의 상품이 되겠고요. 네. 거의 사실상 계약서에 쓰여져 있는 전세 보증금 전액을 보증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둘 다 전세 계약 2년 중에 1년 이내에 기본적으로 좀 들어야 되는 요건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네. 보험료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 네. 뭐 수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예. 허그에서 가입하시는 상품이 전세 보증금 규모나 들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로운 만큼 보험료는 조금 더 저렴합니다. 지금 보증 금액 나오네요. 지금. 예. 네, 지금 보증공사에서 들 수 있는 상품들은 수도권에서 전세 보증금 7억 원 이내의 상품만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고가 주택의 전세입자들은 이런 상품을 사실상 뭐 안전하게 네. 보호할 필요가 좀 그럴 덜하다고 수 판단이 있겠네요. 돼서 가입 제한이 현재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좀 꼼꼼히 비교를 해보시고 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사실 이 피해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좀 넓히기 위해서는 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던데 보니까 뭐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이제 법안 발의까지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증료 사실 뭐 내서 보장되면 좋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세하신 분들은 이게 부담되는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요? 네, 이런 부분은 정부가 좀 주거복지 차원에서 보험료를 조금 더 인하해 준다던가 뭔가 자산 여력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인하를 해준다던가 이런 방편을 좀 더 마련할 필요는 있겠고요. 근데 확인해 보시면 보험료가 그렇게 과다하진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지금 허그에 가입하시는 상품의 경우에 예. 보험료율이 0.128%인데요. 네. 전세 보증금 규모가 한 2억 원 정도라고 하셨을 때 네. 계산해 보시면 연 한 25만 원 정도니까요. 25만 원. 월별로 나눠서 내시면 2만 원 정도 그렇게 되네요. 부담이 많이 되시는 수준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그조차도 사실 뭐 어려운 어려우시면, 세입자들의 네.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요율을 인하해 주는 이런 제도들이 마련되면 훨씬 좋겠죠. 또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대출 자체를 너무 규제하니까 집주인이 뭔가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돌려주는 이런 방법 자체가 막혀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상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대출을 통해서 계속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뭐 완벽한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출만 늘리는 그렇죠. 효과가 나올 수 당장 있겠군요. 대출을 통해서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이런 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갭 투자나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이제 의원들의 법안 발의 등에서 나온 것처럼 임대인들의 이런 갭 투자 현황이나 아니면 전세 보증금 상환 능력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다른 쪽에서 마련이 돼서 예.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의 계약을 조금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들이 보완되는 게 사실상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급한 이런 보증금 반환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재정 여력을 조금 보충해 뒀다가 네네. 급한 좀 영세한 세입자부터는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제도가 좀 더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들이 대출을 통해서 돌려주는 제도가 사실 마련된다라고 하면 점점 더 쉽게 갭 투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려는 좀 음성화될 수도 투기적인 있겠군요. 임대인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오늘 또 자리 나오셨으니까 이제 가을 그 전세 시장에 대한 전망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비교적 전세 가격 상승 수치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현재 서울의 경우 매매 가격과 함께 전세 가격 수치가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금 수주째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매매 거래도 조금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 쪽에서 수요가 계속 새 아파트 쪽으로는 몰리면서 좀 더 오를 것 같아서 당분간 전세를 구하시거나 이런 반환 보증 걱정하시는 분들은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급등하는 양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크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최근에 뭐 계약갱신 청구권 네네. 늘리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민간 그 분양가 주택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네, 얘기도 다음 나오고 달 있기 시행한다고 때문에 하더라고요. 뭐 이게 상당 부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세입자의 뭔가 보장을 해주는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시행 초기에는 전세보증금 인상 같은 네. 일시적인 부작용으로 작동하는 경우들도 사실상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임대료 수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도록 정부가 좀 모니터링을 잘 하면서 시행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기는 하기 때문에 마련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전세 시장이 줄어든다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오히려 보세요? 월세 시장은 네, 더 이제 커질 늘어나고 것이다. 뭐 이런 부작용 얘기하고 지금 있으니까.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기 예. 때문에 뭔가 이런 현금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세금 보장 같은 것들이 필요한 좀 갭 투자 대상 이런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월세 전환을 좀 시도하는 경우들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런 부분도 정부가 뭐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조금 더 원활하게 이런 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주택이라던가 청년 주택 같은 것들을 좀 도심 중심으로 공급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급책이 좀 병행이 돼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김규정 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